철근 콘크리트 기둥 설계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축방향 하중, 센터의 축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 그죠? 그런데 센터의 축방향 하중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험실에서 아무리 우리가 정밀하게 해도 그것은 제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방향 하중 때문에 또는 축방향 하중이 예상치 못하는 약간의 편심을 갖고 생겼을 때 요 P 곱하기 E만큼의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재료값, 구조값 시간에 다 배웠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축방향 하중 모멘트를 받는 단주의 거동, short column이죠. 단주의 거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단주라고 하는 것은 slenderness ratio, 즉 세장비로 인해서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기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X축은 모멘트 축으로 하고 Y축은 P 축으로 해서 그 다음에 phi P0, phi Pn 그래서 이런 형태의 PM 상간도를 만들어내게 됐을 겁니다. PM 상간도를 이렇게 그려내고 되고 PM 상간도를 뚜렷이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잘 써먹는 거 하나. 뭔지 잘 모르겠을 때 뭔가 조금 알 때까지 쳐다보는 거야. 그림을 또는 식을. 얘가 여기 우리 지금 배운 적도 없어. 배운 적도 없지만 여기가 P야. 모멘트야. 그러면 P축이라는 건 뭐? 중심축과중만 계속 작용을 하는 거지. 중심축만 계속 작용을 하면 얘가 이 정도까지 견뎌주는구나.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편심에 의해서 모멘트가 좀 약간이라도 발생하면 아까 P만 작용할 때가 아니라 이제 모멘트가 아울러 작용하니까 모멘트가 작용하지 않고 P만 작용했을 때보다 저항할 수 있는 P의 값은 당연히 떨어지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쭉 떨어질 거야. 모멘트가 커지면서 얘가 저항할 수 있는 P의 한계값도 계속 떨어지겠지.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딱 도달을 하겠지. 언제까지 제가 떨어질까? 언제까지 모멘트가 커질까? 우리가 보호회 설계할 때 얘기했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균형 철근비라는 거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죠? 이름은 근사하지. 왜? 밸런스드. 우리는 살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웰 밸런스드 된 삶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지? 휴식 취하는 것도 그렇고. 균형 잡힌 웰 밸런스드 된 시츄에이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재료적인 측면에 재료의 활용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설계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때 많이 했어요. 어떤 상태를 우린 균형 철근 상태라고 얘기했었어요. 예. 철근이 자기의 항복 변형률에 딱 도달하는 그 순간에 콘크리트가 자기의 극한 압축 변형률에 딱 도달하는 그 순간 기억나지? 콘크리트가 와 나는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철근도 나도 다 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상당히 재료적인 활용 측면에서 보면 콘크리트도 100% 이용한 것 같고 철근도 100% 이용한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재료적인 활용 측면에서는 무지하게 최적화된 활용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설계 측면에서는 위험하다 그랬지. 왜? 콘크리트는 여기에 극한 압축 변형률이 요때 작용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우리가 또 원하는 대로 탁탁탁탁 맞춰서 할 수가 없지. 철근의 FY를 400이라고 주문을 했지만 FY를 주문했을 때 그 FY는 미니멈이거든. FY를 미니멈 400 이상인 철근은 사용하면 된다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만약에 운이 없는 건지 운이 좋은 건지 500짜리가 왔어. 그러면 400에서 얘가 항복을 해줘야 되는데 500이 내가 왔기 때문에 항복을 안 해. 그러면 우리는 철근 콘크리트를 설계할 때 철근이 먼저 항복을 해서 연성을 기대하려고 했는데 콘크리트는 뭐야 극한 압축 변형률에 도달하려고 그러는데 철근 너 왜 항복 안 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연성적인 거동을 기대할 수가 없지. 재료는 아무리 우리가 정확하게 설계를 해도 이거는 콘크리트 강도가 딱 30메가파스칼이야 라고 내가 설계를 해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존재하게 되고 철근은 너 400이니까 400에서 항복을 해야 되래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철근을 400의 미니멈에 맞추면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00까지 얘가 항복을 안 하면 항복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바뀐 코드에서는 그거를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FY가 미니멈 400만 맞추면 된다라고가 아니라 맥시멈 얼마 이하여야 된다라는 조항도 같이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철근 만드는 분들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피곤한 일이거든. 옛날에는 400 이상의 항복 강도만 맞춰서 보내면 됐는데 이제 400 이상으로 보내되 너 최대 420은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지정이 된다면 철근을 만드는 사람도 굉장히 힘든 또 하나의 공정이 들어가게 되잖아. 근데 우리는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때까지는 압축 강도가 모멘트가 쭉 증가되면서 이렇게 내려오지만 요 부분은 어느 부분이야? 아까 우리 요거 하나 갖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보자고요. 이렇게 그려놓는데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되나? 아, 맞지? 여기에서 중심축 하중만 작용한다면 이렇게 높은 하중을 받을 수 있었던 애가 옆에 꼽사리로 모멘트가 같이 작용하면서 모멘트까지 챙기느라 이 애는 챙길 수 있는 이 힘은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 모멘트가 계속 늘어나. 끝없이 늘어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꺾여지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 점에서 왜 꺾여지는 걸까? 여기에서는 철근이 항복을 했잖아. 철근이 항복을 하면 휨 모멘트에 대한 저항이 더 이상 없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모멘트가 일로 계속 증가될 수가 없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이미 철근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모멘트에 대한 저항 성능이 아래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그럼 모멘트는 저항 성능이 떨어지고 이제 휨 축방향력도 작용을 하게 돼서 양쪽이 다 항복을 하게 되고 극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니까 이미 이 기둥은 이 압축 축하중을 받는 기둥으로서의 거동보다는 완전히 이제 보로서의 역할만 하는 그런 부분만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보혜 설계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순수하게 휨 강도만 작용하고 있는 이 시점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M 상간도를 그리세요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또 묻는다면 PM 상간도를 유심히 봐봐. 내가 저 PM 상간도를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똑똑한 놈 3점만 있으면 그리는 거야. 기본적으로 어떤 점? P축에 요 점 하나만 잡으면 되고, 그지? M축에 요 점 하나는 기본적으로 나와. 그 다음에 균형 변연율 상태를 딱 그려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많은 점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거를 다 해석을 통하니까 이렇게 곡선이 되지. 나는 요 점 하나 찾고 요 점 하나 찾고 요 점 하나 찾고 해서 이으면 이렇게 똑똑한 놈 3점만 이으면 이렇게 직선으로 딱 연결하면 되잖아. 처음에 요 점, 요 점, 요 점 3점 그려놓고 요 점에 있는 점 한두 점, 요 점에 있는 점 한 점 정도 해갖고 여러분들이 PM 상간도를 마련한 다음에 이렇게 짝짝 2개의 직선으로 연결됐던 게 조금씩 이렇게 다각형 형태로 변하겠지. 좀 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 그러면 몇 점을 더 하면 여러분들이 저 PM 상간도를 저렇게 이쁘게 곡선으로 뽑아낼 수도 있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PM 상간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PM 상간도를 여러분들이 그렸어. 저렇게 그리고 나서 PM 상간도가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아니잖아. PM 상간도를 그렸으면 여러분들이 저걸 어떻게 이용할 건지가 최종 목적지지. 저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그렸으면 아까 이 단면에 있는 PM 상간도가 이거라면 내가 그린 PM 상간도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일까 하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겠지. 이렇게 내가 그렸지만 내가 나중에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써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계산만 하려고 이거 그린 거는 분명히 아닐 텐데 라고 하는 생각. 그게 요만큼이라도 들면 여러분들은 3, 4학년인 거예요. 아, 다 했다. 그림 그렸다. 끝. 이거가 아닌 거지. 이제.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M은 아까 P 곱하기 2였잖아. 그러니까 이 편심은 P분의 M이야. 즉, 이 편심은 요 P의 기울기분의 여기에 있는 모멘트의 기울기, 요 기울기가 결국은 편심이 되는 거였잖아. 그치? 요게 최소 편심거리가 되고, 여기 만약에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요 기울기분의 요 기울기가 요 균형 잡힌 요 상태의 균형 편심이 돼버렸네. 그지? 그래서 요 최소 편심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가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여러분들이 정한 임의의 요 점, 이 임의의 요 점은 하나의 P와 하나의 모멘트의 조합이잖아.
그치? 거기에 대한 하나의 모멘트와 하나의 축방향력에 대한 조합이고, 요거는 균형 상태의 축방향력과 균형 상태의 모멘트의 조합이잖아. 그때의 요때의 요 기울기를 우리는 균형 편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 하나의 그래프에서 정말 많은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아, 얘가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꺾이는구나. 아, 왜? 철근이 항복을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그렸어. 거기에 축방향력이 이만큼이 작용하고 거기에 모멘트가 이만큼이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 기둥으로 안전할까요? 라고 문제를 풀게 될 때 여러분들 그 단면의 기둥이 받게 되는 하중과 모멘트의 조합이 요 안에 있어. 그러면 그 단면으로는 언제든지 안전하다는 뜻이야. 이 PM 상간도의 경계에 있는 하나의 모멘트와 압축력의 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야 돼. 그러면 크리티컬한 단면이 돼서 조금 위험해. 바깥에 있는 축방향력과 모멘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단면을 쓰기에는 그 단면은 안정하지 않아요. 이런 판정을 해주게 되는 정말로 중요한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이 그린 이 PM 상간도가 제공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려진 PM 상간도만 내가 이렇게 보고 내가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하중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 압축력과 핀 모멘트가 이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PM 상간도만 되고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그 하중과 모멘트의 조합을 찍어보면 안에 있는지 경계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이구야 이 단면 갖고 안 되겠다. 덧면을 더 키워라. 철근을 더 큰 걸로 바꿔라. 이렇게 내가 판정을 할 수 있게 된 근거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준 거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는 과정에 단면에 변형률이 어떻게 변할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머릿속에서 그거를 한번 그려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PM 상간도를 그리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번 학기 끝나고 아니면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끝나고 PM 상간도 그리는 거를 다 잊어먹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PM 상간도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 그 개념은 안 잊어먹어요. 굉장히 오래 가요.